당신은 요즘 어떤 감정을 가장 자주 참으며 지내고 계신가요? 말하고 싶은데 삼킨 이야기,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못한 순간, 속이 답답한데도 괜찮은 척했던 날들. 혹시 마음속에 그런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정을 참는 날이 많아질수록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순간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누르는 중년 남성 중 3명 중 1명은 뇌 기능 저하 신호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소리치듯 찾아오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참아낸 감정이 쌓이면서 뇌 속 스트레스 회로가 조용히 닳아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조용한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까지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는 당신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회복 습관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었는데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었습니다. 늘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상담을 마무리하곤 했지만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머릿속이 자꾸 흐려집니다. 평소처럼 감정도 잘 안 느껴지고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다시 보니 오래 참아온 감정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늘 혼자 감정을 삼켜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느끼던 머리가 흐려지는 느낌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뇌의 과부하 신호였죠. 감정을 참으면 왜 뇌가 먼저 무너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뇌를 하나의 전기 회로라고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감정은 회로를 통과해야 안전하게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막히면 전류가 계속 한 곳에 쌓입니다. 계속 쌓인 전류는 결국 회로의 특정 부분을 과열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감정을 억압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은 지치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평소보다 2~3배 가까이 높게 유지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그런 상태 아닐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정도쯤이야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쌓여 어느 순간 면역력 저하, 만성피로, 수면장애, 두통 같은 신체 신호로 번지면 그때는 이미 뇌가 꽤 오랫동안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제가 오늘 꼭 약속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는 감정 억압을 멈추기 위한 정확한 회복 루틴, 뇌를 보호하는 감정 처리 공식, 그리고 많은 분이 실수하는 단 한 가지, 함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봐 주세요. 이제 감정을 참는 순간 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참는 순간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반복될수록 뇌는 조금씩 지쳐가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문제 같은 형태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 감정 억압은 스트레스 자체와는 다른 더 깊고 구조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처럼 작동하는 뇌의 감정 중추인데 감정을 억제할수록 이 센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마치 경보기가 너무 자주 울리다 보니 나중에는 작은 소음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과정이 중년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예민함, 갑작스러운 불면, 막연한 불안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가 드니 예민해졌나?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뇌회로가 점점 과부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전전두엽의 피로입니다. 전전두엽은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제하는 행동은 전전두엽에 지속적으로 높은 부하를 걸어놓는 셈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강제 종료를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국 어느 순간 컴퓨터가 버벅이는 것처럼 전전두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감정 억압이 이어지면 집중이 안 되고 단순한 일도 정신이 분산되고 실수가 잦아지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이런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 역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이런가 보다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감정을 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 2제3배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몸속을 떠돌며 신경계와 면역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뇌는 호르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감정 억압이 반복되면 뇌의 정상적인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즉, 감정을 억누르는 행동은 뇌가 쉴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화를 참은 날에는 더 쉽게 피로가 몰려오고 잠은 깊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 그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신경계가 과부하된 직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생길까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스스로 약해 보일까봐. 하지만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는 감정을 표현할 때 뇌의 스트레스 회로가 더 빠르게 안정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감정 표현이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줄이고 뇌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중년 남성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통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참는 이유가 진짜 문제 예방 때문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사회와 환경이 요구해온 역할 때문에 그렇게 해온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감정 억압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학습된 생존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제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앞으로 등장할 모든 섹션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에게 뇌가 보내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뇌 손상을 상당 부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부분에서 그 신호들이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감정을 잘 참아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겪는 현실이며 종종 너무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남성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거의 평생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52세의 직장인이었고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신뢰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는 늘 괜찮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진료실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은 감정이 잘 안 느껴집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냥 멍하고
기뻐야 하는데도 기분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아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공허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번아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더 오래된, 더 깊은 문제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감정 표현은 약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배워왔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늘 스스로를 다잡고 참아내고 버티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가족이 걱정할 것 같아서. 회사에서는 약해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참고 넘겼습니다. 그의 습관은 칭찬받아온 덕목이었지만 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매일 쌓여가는 과부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짐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집중이 흐려지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대부분 그 순간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 수년간의 감정, 억압이 누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했던 검사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반응 검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편도체 과활성, 스트레스 호르몬의 비정상적 상승, 수면 리듬의 불규칙성. 그는 늘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뇌는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을 참아온 것이 뇌에 이런 영향을 줄 거라고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정 같은 건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그냥 흘러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려면 통로가 필요하고 그 통로가 막히면 뇌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잠깐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역시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버티며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회사에서 가족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삼킨 적은 없나요? 그 순간 뇌에서는 어떤 압력이 쌓였을까요? 이 남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전환점은 그의 삶에서 어떤 순간을 지나며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환이 감정 억압이 만들어 온 오랜 고리를 끊어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 남성이 맞닥뜨린 결정적인 깨달음과 감정 억압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바꿔왔는지 알게 된 순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 남성이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된 순간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는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던 하루였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얼굴이 좀 지쳐 보여. 그는 언제나처럼 아니야, 괜찮아 라고 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잠시 멈추고 대신 아주 작은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그 한숨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아오던 감정이 결코 괜찮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 억압을 오래 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참지 않기를 선택하는 순간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긴장 회로가 잠시 느슨해집니다. 그 짧은 틈이 뇌에게 지금이야말로 회복을 시작할 기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즉, 아주 작은 한숨 하나가 뇌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약해질까봐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
그 질문들은 그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료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참 이상했습니다. 그냥 한숨을 한 번 쉬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이미 변화의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감정 억압이 굳어진 사람에게 이런 변화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뇌는 한 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때보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는 변화가 즉각적으로 시작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나 지금 힘들다 라는 단 1초의 인정이 뇌 기능을 보호하는 실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처음엔 이런 변화를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참는 게 익숙하니까 감정을 꺼내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단번에 방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색함 자체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남성들이 흔히 갖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오히려 안정되고 뇌는 즉시 부담을 내려놓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거리감을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전환의 순간을 지나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문제가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도록 배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이 깨달음은 감정 억압의 오래된 고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는 뇌가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어떤 남성은 감정을 터뜨린 뒤 더 안정되고 어떤 남성은 묵묵히 참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뇌가 감정을 처리하고 회복시키는 실제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과학과 감정, 두 가지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와 감정을 받아들일 때,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왜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더 안정되고, 어떤 사람은 참을수록 더 무너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먼저, 감정이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가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감정이 생긴다는 건 뇌가 지금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일종의 내부 알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이 알림이 뜨면 닫기를 누릅니다. 문제는 화면에서 알림창은 사라지지만 뇌 속 회로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전기 신호가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쌓이면 편도체는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은 반대로 기능이 떨어지면서 마음과 몸이 동시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거나 표현하면 전혀 다른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누그러뜨립니다. 이걸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감정 조절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뇌 회복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당신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단 몇 초 동안 뇌는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뇌가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근육 회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운동 후 바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휴식과 재생 과정에서 회복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운동이고, 감정을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과정은 근육의 회복 단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면 회복 단계가 사라져버리고 뇌는 운동만 계속되는 상태가 되어 결국 마모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만 이해해도 감정을 참는 것이 왜 뇌에 좋지 않은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 신경회로의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회로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려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반면 감정을 억누르는 회로는 지나치게 강해져 있어 자동으로 그쪽이 먼저 작동합니다. 즉, 뇌가 익숙한 길만 계속 사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뇌는 언제든지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라벨링, 간단한 호흡 조절, 짧은 자기 대화만으로도 전전두엽의 회복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감정 처리 훈련을 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 4주 후 전전두엽 활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뇌가 회복되면 신체적인 반응도 바뀝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수면이 깊어지고 장 기능과 면역 체계까지 점차 안정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감정을 잘 처리하면 면역도 좋아지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섹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감정 억압은 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감정을 참는 습관이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감정을 제대로 다뤄야 몸이 먼저 회복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감정 관리가 더 이상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의 문제라는 사실이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면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과 면역이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체계가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가 긴장하면 면역도 긴장하고 뇌가 지치면 면역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감정을 참는 행동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뇌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오인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상승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문제는 감정을 계속 참으면 이 호르몬이 장시간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면역세포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염증 반응은 쉽게 올라오며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기에도 잘 걸려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신경계와 면역계가 동시에 지친 상태인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감정을 억누른 채 버텼던 날이면 몸살 기운이 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뒤척이며 자꾸만 깨는 경험.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 억압으로 인해 신경계가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면 면역 체계는 혼란을 겪고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른 사람들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활동이 40% 가까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며칠 피곤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피로, 소화 문제, 수면 장애, 반복되는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즉, 뇌가 감정을 참느라 쓰는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몸이 병을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을 잘 참아서 건강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은 오랫동안 사회가 남성들에게 가르쳐온 잘못된 믿음입니다. 참으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 신경계가 작아지고 면역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두 체계가 동시에 피로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 억압이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장과 뇌는 뇌 장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정을 억누르는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장내 좋은 균이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늘어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몸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감정 억압이 만든 생리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감정을 얼마나 참아왔지? 그 시기에 몸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아프진 않았나? 이 질문은 단순한 자가 점검이 아니라 뇌와 면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첫 단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정하는 습관만 잘 잡아도 면역계는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면 전전두엽과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그 안정이 면역세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감정 표현 훈련을 2주만 해도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중간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금쯤이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 패턴과 몸의 반응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감정을 참는 습관이 있는 지인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이 부분에서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뇌와 면역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감정 억압이 신체가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의 손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이미 이 신호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지나쳐 왔습니다. 몸은 언제나 말을 합니다. 특히 감정을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몸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은 이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서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대수로움 속에서 뇌와 면역이 조용히 손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시해왔던 몸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수면의 변화입니다. 잠은 뇌가 하루 동안 쌓인 감정과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인데 감정을 억누르면 뇌는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밤이 되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가만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눈은 감기는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느낌, 자다가 이유 없이 깨는 일, 새벽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것. 이런 경험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뇌의 감정 처리 회로가 과열된 초기 신호입니다. 그 다음 신호는 근육과 통증의 변화입니다. 감정 억압은 자율신경계를 긴장시키고 그 긴장은 어깨, 목 등 같은 곳에서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요즘 목이 더 뻣뻣해요. 어깨가 자꾸 결리네요. 등이 이유 없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감정을 참기 위해 뇌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긴장 모드로 유지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목, 어깨의 지속적인 긴장은 감정 억압이 꾸준히 쌓인 대표적인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장 건강의 변화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과 염증 수준을 직접 흔듭니다. 그래서 장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않고 더부룩함이나 잦은 가스, 갑작스러운 복통, 변비 혹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변화를 식습관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감정 억압으로 인해 뇌장축의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 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신호는 바로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는 피로감입니다. 하루에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무겁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주말에도 힘이 제대로 나지 않는 느낌.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니라 신경 피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뇌는 계속 적색경보 모드를 유지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전신 피로가 찾아옵니다.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은 사실 뇌가 이미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정 억압의 신호는 자잘한 기억력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전전두엽의 피로를 의미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전전두엽이 과하게 사용되면 그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모든 신호를 모른 채 지나칩니다.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이런 말로 자신을 설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억누르는 동안 몸은 어떻게든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자주 느낀 몸의 변화는 무엇이었지? 그 변화가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감정을 참은 결과일 수도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 무시해온 신호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신호들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이 초기 신호를 놓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더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런 초기 신호들을 이해한 순간부터 감정 회복과 뇌 회복은 빠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왜 많은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더 큰 손상을 불러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습관 이상의 오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격이나 개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습관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수십 년 동안 남성에게 가르쳐온 학습된 생존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뇌와 몸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남성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족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약하게 보일까봐.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책임감, 두려움, 역할 압박, 그리고 자기희생. 즉, 침묵은 무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감정을 혼자 감당한 결과입니다. 이 침묵은 오래된 사회문화적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강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랍니다. 이런 메시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뇌의 감정 회로, 사용을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에도 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훈련의 부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은 전전두엽 활동을 줄이고 편도체 과활성을 강화하는 악순환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을 표현할수록 안정되는 정상 회로 대신 감정을 억제할수록 긴장이 유지되는 비정상 회로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로는 중년 이후 더욱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즉, 침묵은 뇌가 만들어낸 자동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리, 신경 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정을 표현할 때 오히려 관계가 안정되고 갈등 빈도도 줄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침묵이 갈등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쌓아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수많은 부부가족 상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당신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감정을 말하지 못할까? 감정 표현이 어려운 이유가 내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배워오지 못했기 때문일까? 당신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이미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정 표현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전전두엽의 강함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강한 사람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쌓여 폭발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분노를 표현하거나 반대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감정회로 과부하의 말기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에 도달했다면 몸과 뇌는 오랫동안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폭발이 아니라 순환시키는 습관입니다. 감정은 흘려보낼 때 사라지고 억누를 때 쌓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할 수 있다면 침묵의 고리를 끊어내고 감정 회로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침묵이 시작되었는지, 왜 많은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그 배경과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회복 루틴, 즉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감정 순환 습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뇌와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감정 회복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이게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과 연구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작고 지속적인 감정순환 습관이 뇌 회복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감정 적기 이분 방식, 즉 감정 라벨링입니다. 종이에 나는 지금 하다 한 줄만 써도 전전두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조금 속상하다. 나는 당황했다. 감정을 단어로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과잉 반응이 빠르게 진정됩니다. 단지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남성 환자는 이 습관을 3일만 실천하고 머릿속이 덜 복잡해지고 잠이 더 빨리 온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뇌에게는 압력을 내려놓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틴은 90초 감정 순환 호흡법입니다. 감정은 90초 동안만 강하게 유지됩니다. 그 시간을 호흡으로 지나가게 하면 감정 회로가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기.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켜고 감정 회로의 정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특히 화가 날 때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질 때 이 90초만 잘 넘기면 감정 폭발을 막고 회복 단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3문장 자기 대화법입니다. 뇌는 생각보다 말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금 괜찮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 조금만 천천히 가보자. 이 세 문장은 뇌에게 위험 신호 대신 안전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편도체는 과잉 경계를 풀고 회복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루틴은 일일 감정 1회 공유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은 좀 피곤했어, 조금 답답했어 정도의 짧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감정 나눔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관계의 안정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를 증가시켜 뇌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말하는 순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어색함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5번째 루틴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습관, 바로 조용한 산책 10분입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의 정리 모드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걷는 동안 좌우 뇌파가 교차하며 감정 회로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생각이 과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짧게 걸어도 충분하며 목적은 운동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당신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말 달라질까? 하지만 제가 수십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정확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작은 회복 루틴들에 뇌가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회로가 풀리기 시작하면 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회복을 시작합니다. 수면이 조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약해지고 몸의 긴장이 줄어드는 변화를 아주 빠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감정 관리가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회복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이 루틴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미 위험 단계에 접어든 신체와 뇌의 상태를 무시하면 회복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누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관리가 필요한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이미 위험 단계에 도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단순한 피로, 스트레스,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 면역 체계가 동시에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신호들을 모른 채 그대로 지나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고 때로는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감정 회복 루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신호는 감정 무감각, emotional numbness, 즉 아무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회로가 너무 지쳐서 차단 모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요즘은 화도 잘 안 나고 기쁜 일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격 변화가 아니라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약해졌다는 뇌의 SOS 신호입니다. 감정이 둔해지는 건 결코 건강한 적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 회로가 과열 후 꺼진 상태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패턴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과로와 다릅니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가벼운 활동 후에도 몸이 유난히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미 지친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동안 자율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경계 모드에 머무른 결과 신체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신호가 길어지면 수면장애, 장 기능 저하, 만성 통증, 면역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또는 극단적 반응입니다. 평소에는 침착한 사람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멍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얼핏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감정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 하나는 과잉 반응, 다른 하나는 차단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이미 뇌의 감정 회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흐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과부하는 전전두엽에 누적되고 이는 단기 기억,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뭘 하려고 했지? 이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자꾸 한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신경피로 누적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신체의 만성적 긴장입니다. 특히 목, 어깨, 등턱, 주변의 근육이 항상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단순히 뻐근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과도하게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동안 신경계는 위험을 감지하고 몸 전체를 긴장시키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과 신경이 모두 지칩니다. 그 결과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 당신의 뇌와 면역은 이미 상당한 압력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단순히 휴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감정 순환 루틴과 신경 안정 습관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최근 몇 달 동안 이 신호들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었을까?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려버린 적은 없었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회복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감정과 뇌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7일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원리들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루 단위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감정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뇌와 신경계를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된 아주 현실적인 회복 루틴입니다. 복잡한 장비도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에 1015분 정도의 짧은 시간과 당신의 작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그램은 감정 표현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고 순환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인, 감정 라벨링, 이분 첫날은 감정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에 이렇게 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마하리하다. 예, 나는 오늘 조금 무기력하다. 이 짧은 한 문장은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작점입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하고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나이트 90초 호흡으로 감정 통로 열기 둘째 날은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90초 감정 순환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기. 이 호흡을 90초 동안만 해도 자율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고 감정이 몸속을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특히 마음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초조할 때 효과가 큽니다. 나치 3. 감정 공유. 1문장 말하기 셋째 날은 감정을 누군가에게 단 한 문장만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했어. 어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표현만으로도 관계 안정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 회복 회로가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순간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That's far. 10분. 조용한 산책, 넷째 날은 아무 목적 없는 느린 산책 10분입니다. 걷는 동안 좌우 뇌파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감정 회로가 정리됩니다. 생각이 복잡한 날일수록 걷기만으로도 정리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걷는 동안 특별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이치 5.
감정 적기 플러스 호흡 결합 5째 날부터는 루틴을 2가지로 합칩니다. 감정 일줄 기록 후 90초 호흡. 이 조합은 뇌과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전전두엽이 감정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율신경계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감정 회로가 안정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나이지 6. 나에게 말하기. 대화법 6째 날은 다음 3문장을 사용합니다. 괜찮아. 이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 천천히 해도 돼. 이 문장들은 뇌에게 위험이 아니라 안전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감정을 오래 억눌러 온 사람에게 큰 효과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잠이 훨씬 빨리 든다, 머릿속 소음이 줄어든다고 말하곤 합니다. 나츠 7. 감정 정리 5분. 루틴 마지막 날은 5분 동안 오늘의 감정을 정리해 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감정 1가지, 적기 그 감정이 떠오른 순간 떠올리기, 나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인정하기. 이 3단계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순환시키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며칠만 반복해도 뇌의 감정 회로가 전혀 다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7일 프로그램은 짧고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감정 처리 회로, 전전두엽, 편도체 자율신경을 빠르게 재정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억압이 만든 긴장과 압박이 이렇게 작은 실천들을 통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회복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억눌린 감정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회복의 여지도 크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7일만 제대로 실천해도 뇌는 아주 빠르게 그 변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당신의 뇌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며 앞으로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따뜻한 마무리를 전하겠습니다.